토론토를 꺾었지만 인터 마이애미는 메시의 부상을 크게 걱정하고 있다. 그는 전반 막판에 필드를 떠나야 했고 그의 동료 요르디 알바와 함께였다. 마르티노 감독의 말로는 그들은 그저 피곤해서이고 미국 오픈컵 결승전 전에는 빠르게 회복될 것이라고 한다. 오를란도 시티와의 경기에서 이 두 선수는 뛰지 못할 수도 있다. 인터 마이애미는 자신들의 홈에서 토론토를 4에서 0으로 꺾었다. 전반을 지나가던 중 예기치 않은 변화가 생겼고 인터 마이애미는 상대를 빠르게 꺾어냈다. 이 경기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선수는 로버트 테일러로 리그컵 이후로는 크게 주목받지 못한 잉어였다. 그는 2골과 1어시스트를 기록했고 그중 20m 거리에서의 화려한 골이 특히 눈에 띈다. 애틀랜타 유나이티드에게 2에서 5로 패한 후 마르티노 감독과 그의 제자들은 최대 점수와 새로운 에너지로 돌아왔다. 그러나 당연히 현재 동부에서 가장 약한 팀은 토론토 FC다. 메시가 도착하면서부터 인터 마이애미의 경기 수준은 매우 높게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승리는 당연히 일어날 일로 보인다. 인터 마이애미는 MLS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한 치열한 경쟁 속에서 마음을 편히 먹을 수 없다. 현재 인터 마이애미는 동부리그에서 13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8경기 후에 31점을 획득하였다. 43점이 목표라면 남은 6경기에서 인터 마이애미는 경기당 평균 2점을 획득해야 한다. 동부리그의 현재 전개는 마르티노 감독과 그의 제자들에게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다. 많은 경쟁팀들이 무승부로 끝났으며 현재 인터 마이애미는 9위인 DC 유나이티드와 5점 차이를 보이고 있다. 메시가 미국으로 온 이후 한 번만 패한 인터 마이애미의 성적은 여전히 높게 평가받고 있다. 인터 마이애미는 다가오는 경기에서 올랜도 시티를 상대로 좋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메시와 외야수 요르디 알바가 뛰지 않게 될 것이다. 로버트 테일러, 레오나르도 카판야, 팔쿤도 파리아스 같은 선수들이 최근 경기처럼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인터 마이애미는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메시는 인터 마이애미의 헤비급 무기로서 7월 말부터 지금까지 12경기에서 11골과 5어시스트의 성적을 보이고 있다. 메시의 높은 수준의 플레이는 토론토전에서의 몇 번의 볼 터치에서도 확인되었다. 메시가 없으면 인터 마이애미의 공격의 변화성이 감소할 것이다. 다음 라운드에서 올랜도 시티를 넘어서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올랜도 시티는 리그컵에서 1에서 3으로 패한 이후로 꾸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올랜도 시티는 처음 탈락 라운드에서 5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했지만 최근 뉴욕 시티전에서 오스카 파레아 감독팀은 2에서 0으로 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랜도 시티는 MLS 동부리그에서 두 번째로 랭킹되어 있으며 FC 신시내티와의 점수 차이는 12점으로 따라잡기가 정말 어렵다. 그렇지만 올랜도 시티에게는 더 높은 순위를 목표로 하는 계획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 팀은 상대방에게는 매우 힘들게 느껴지는 스타일로 경기하며 그들의 탄탄한 수비가 주요한 특징이다. 29라운드 후 올랜도 시티는 단 36골만을 허용했고 최근 대결에서는 메시도 이 팀을 이기기 위해선 진지해져야 했다. 그 경기에서 메시는 올랜도 시티의 골대에 골을 넣기 위해 단 7분 만에 필요했으며 페널티킥의 기회를 호세프 마르티네스에게 양보하지 않았다면 해트트릭을 완성할 수 있었다. 경기 후 감독 오스카 파레아는 언론에 분노하면서 메시는 고의적인 파울로 인해 레드카드를 받아야 했다고 주장했다. 인터 마이애미에게 패배한 후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 팀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올랜도 시티일 것이다. 전체 리그를 선도하는 결정적인 의지로 올랜도 시티는 다가오는 경기에서 인터 마이애미를 꺾고자 할 것이다. 메시가 뛰지 않을 것이라는 정보가 확정되면서 승리의 확률은 올랜도 시티 쪽으로 기울어졌다. 올랜도 시티는 홈에서의 경기 능력이 매우 높게 평가받으며 최근 14라운드에서 7승 4무 3패의 성적을 거두었다. 최근 10번의 대결 성적을 볼 때 올랜도 시티는 조금 더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으며 4승 3무 3패를 기록하고 있다. 이 중 홈에서의 5경기에서 올랜도 시티는 인터 마이애미에게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다. 반면 인터 마이애미는 원정에서 14경기 중 3승만을 거두었다. 그래서 팬들은 올랜도 시티에게 더 높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올랜도 시티의 공격력은 45골로 MLS 동부리그에서 최고다. 인터 마이애미는 여러 면에서 향상을 보이며 최근 10경기에서 25골을 기록했다. 올랜도 시티의 주요 선수로는 파쿤도 토레스가 있으며 그는 12골과 3도움을 기록하며 미국 국가대표 리그에서 빛나고 있다.
최근 6경기에서 토레스는 4골과 1도움을 기록했다. 그는 우루과이 국가대표팀의 유망주로 여겨지며 최근 뉴욕시티와의 경기에서 패한 후로 곧 다시 득점 감각을 찾을 것이다. 인터 마이애미에서 메시의 부재로 인해 그들의 공격은 파리아스, 캄파나, 테일러 세 선수에게 의존하게 될 것이다. 이들은 최근에 구체적인 기여를 해왔으며 현재 수비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격으로 수비를 커버해야 할 책임이 있다. 올랜도 시티는 뉴욕시티와의 최근 경기와 비슷한 라인업으로 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골문에는 페드로 갈레세가 서 있으며 4명의 수비수는 산토스, 얀손, 슐레겔, 토르알손이다. 중앙 미드필더로는 카르타에나와 아라우호가 뛸 것이다. 앞선 미드필더 및 윙으로는 안굴로, 페레이라, 토레스가 위치할 것이다. 가장 앞선 스트라이커로는 라미로 엘리케가 출전할 것으로 보이며 그의 최근 경기력에 관계없이 그렇다. 이번 경기에서 인터 마이애미는 스포팅 캔자스 시티나 애틀랜타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처럼 4-2-3-1 포메이션으로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메시의 창조력이 없으며 조디 알바의 뛰어난 외면 드리블 능력도 없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타당한 선택일 것이다. 골키퍼는 드레이크 캘린더다. 4명의 수비수는 앨런, 밀러, 예들린, 그리고 아빌레스가 뛰지 못한다면 클리프 츠프가 경기에 나설 것이다. 미드필더 라인에서 가장 뒤에 서는 두 선수는 세르히오 부스케츠와 딕슨 아로요다. 그 앞에 세 미드필더는 파리아스, 테일러, 크레마시이며 가장 앞에는 레오나르도 캄파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르티노 감독팀에게 이것은 완벽한 3점을 목표로 하는 어려운 경기가 될 것이다. 최근의 수비 부진은 인터 마이애미가 다시 지면에 내려와야 할 이유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3에서 2, 아니면 그보다 더 큰 스코어가 올랜도 시티 쪽으로 기울일 가능성이 크다. 메시의 참여는 인터 마이애미를 완전히 다른 팀으로 만든다. 마르티노 감독이 얼마나 꼼꼼하게 준비하든 어스 오픈컵 결승 이후의 경기는 더 큰 문제로 다가올 것이다. 우선 9월 25일 오후 8시 30분에 엑스플로리아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인터 마이애미와 올랜도 시티의 경기를 기대해보자. 오늘의 비디오를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과 피드백을 남겨주시면 우리는 콘텐츠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종 모양의 버튼을 클릭하여 채널의 새로운 콘텐츠를 놓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 회차에서 만나요.